안녕하세요. 농업인 대표 농사 권현욱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혹은 우리한테 불이익이 많으니까 산지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도장을 못 받거나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산재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에게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회사에 도장이 없어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 산재가 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회사 동의나 확인이 꼭 필요한 건가요? 예전에는 사업주 확인란이라는 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사업주의 도장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는 훨씬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 없고요. 필요한 서식이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접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근거와 주장이 확실하고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만 이상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25년 통계를 보면 승인율이 72%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했을 경우 그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하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산재법 116조를 보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조력해야 되고 필요한 증명을 하는 경우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업주분께서 만약에 산재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시게 되면 이 경우에도 최대 1,500만 원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를 들면 부당해고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조금 더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하면 회사 망한다는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거나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통 업종별 위험 발생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재 한두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큰 폭으로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 보상금이 그 사업장에서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산재 보험료의 85%를 넘어가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최대 보험료 할증이 20% 이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장, 뇌출혈이나 난청 같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무조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것은 일부만 맞는 것이고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회사가 망한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회사는 국가에다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내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보상금은 누가 지급하죠? 내가 지급하나요?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어요. 그러면 산재 보상금은 여기서 누가 지급합니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 외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그러면 다른 직원한테 피해가 가냐?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의 복지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대표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은 회사가 망한다? 이거는 잘못된
되는 상식이고요. 하지만 대부분 관행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에 대부분 사업장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산재 신청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로 협박하는 건 불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신청을 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매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려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회사랑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아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에 증거 수집을 스스로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몇 가지 목록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재해 발생 즉시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날,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면 더 좋고 사진, 동영상 등으로 확보해도 너무 좋습니다.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동료 근로자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내 일기에다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치셨던 내원 경위를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일하다 다쳤다라는 기록을 남겨두게 되면 추후에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회사와 나누셨던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산재 협조를 요청했었을 당시에 나누셨던 대화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모두 나중에 유용한 증거 자료로 쓰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료 근로자의 진술도 확보해 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들을 같이 목격했던 동료 근로자만큼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효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다섯 번째,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같은 자료를 꼭 확보해 두십시오. 상용직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일용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은 단체 카톡방 혹은 명함 이런 것들이라도 꼭 확보를 하셔서 근로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치신 몸을 추스르는 것도 힘드신데 회사의 눈치까지 보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산재는 특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권익이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무법인 권익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